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2024년 이론 문제에 이어서 실기 4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론 문제 35문항을 선별할 때 제가 만든 문제집에서 이론의 문제들을 많이 뽑아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요. 800문제가 제 문제집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런 문제 좀 괜찮다. 제가 만들었어도 자신감 있는 문제가 있고 조금 좀 다시 만들 거 이런 문제들이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선별해서 실기 파트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3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식을 마비 쪽으로 넣어준다. 2번 마비 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3번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힌다. 4번 식후에 입안의 건강한 쪽에 찌꺼기를 확인한다. 5번 신맛이 강한 음식으로 식욕을 돋운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배부야 가슴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네, 음식은 건강한 쪽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항상 건강한 쪽 밑으로 가 있어야지만 이 지지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식후에 입안에 마비 쪽에 찌꺼기가 끼기 때문에 마비된 쪽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살해 위험성이 있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37번 스스로 식사할 수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게 한다. 2번 영양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3번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4번 주입 중 영양액이 새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5번 주입 후 대상자를 잠시 누워있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의식이 없어도 듣기가 청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네, 우리가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셔야 되죠. 네, 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또 너무 낮거나 다 문제가 일으키죠. 너무 차가운 거 주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주머니 1일 1회가 아니라 매번 매번 세척을 해주셔야 되고요. 영양액이 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그고 보고해 주셔야 되겠죠. 옆에 제가 여기 핵심 내용을 갖고 왔어요. 자, 주입 후에는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상승시킨 자세로 30분 정도는 앉아있게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보기를 바꾸는 거죠. 사실 요양보사 시험은 유형 문제는 같습니다. 경관 영양에 대해서 매번 나와요, 시험 문제가요. 거의 매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개 문항이 이 문항, 제가 만든 37번의 유형은 이런 거고, 다른 문제를 가보면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유형을 여기다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만 알고 가는 거가 아니라 오답을 예측해서 맞아. 경관 영역에서 이런 보기가 나올 수도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야 모든 문제들을 다 섭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5개 외에 다른 거 뭐 낼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상할 수 있어요. 또 너무 빠르게 주입하거나 진한 농도를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1분에 50ml 이상은 주입하지 않아야 돼요. 중력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되니까 위장관보다 높이 걸어서 중력에 의해 또 비위관이 빠지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 밀어넣거나 빼면 안 돼요. 토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네, 또 뭐도 있습니까? 청색증, 얼굴이 파래지는 이런 게 있을 때는 잠그고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만 아시면 경관영의 시험 문제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어떤 게 5개가 보기에 나오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3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도록 한다. 2번 휠체어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놓는다. 3번 화장실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4번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잠금 장치를 열어둔다. 5번 오른손으로 왼쪽 손과 발을 움직여 스스로 자세를 잡도록 격려한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빨리 풀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잘 헷갈리지? 원래 헷갈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오른쪽, 왼쪽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정답과 오답을 추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른쪽 편마비니까 그럼 왼쪽이 건강한 쪽이구나. 그러면 휠체어를 타실 때 건강한 손으로 잡아주죠? 그러니까 1번이 맞았어요.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놔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놔주셔야 되고요. 화장실의 조도는 높게, 밝게, 그쵸? 낙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소변에 뭐 이상 유무를 확인하려면 밝아야지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자, 휠체어에 앉았을 때 장미단지는 항상 잠궈두셔야 낙상 위험성이 없고요. 왼쪽 손과 오른손으로 할 수 없죠. 오른쪽이 편마비시니까 왼쪽 손으로 이렇게 해야 하지만 맞는 거잖아요. 건강한 손을 이용하셔서 마비된 쪽을 잡을 수 있게 움직이셔야 되니까 네, 이렇게 방향만 잘 찾아주시면 또 정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39번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따뜻한 물로 변기를 데워놓는다. 2번 대상자가 협조 가능한 경우 옆으로 눕혀서 변기를 대준다. 3번 물티슈로 닦고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4번 침대를 평평하게 유지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한다. 5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따뜻한 물로 변기를 데워두면 관략근이 이완돼서 그쵸? 이완이 넓어지는 거죠? 네, 배설물 배출이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협조 가능하다면 옆으로가 아니라 네, 둔부를 들어서 그쵸? 둔부 엉덩이를 들고 변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협조가 불가능할 때 옆으로 눕혀서 변기를 대줍니다. 그래서 협조가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를 추려야 정답이 맞고 틀리고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물티슈로 닦으셨다면 마른 수건으로 반드시 물기는 닦아주셔야 돼요. 피부 건조가 예방을 떠나서 수분에 의한 미생물 번식으로 욕창 발생률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완전 건조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침대는 평평하게 유지하면 배에 힘을 주기 어렵습니다. 상체를 상승시킨 자세로 해주셔야지만 배에 힘을 주기 편한 자세가 되는 거죠. 자, 복부 마사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 장의 원활한 운동을 위해서 시계와 같은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4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넨다. 2번 변기는 8시간마다 깨끗이 세척한다. 3번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4번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5번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동변기는 팔걸이 등받이가 있어야 낙상의 위험성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팔걸이 등받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배변하는 계속 말을 거시면 안 돼요. 네. 네, 용변을 보시고, 뭐, 안에서 소리가 없거나, 뭐, 밖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만 우리가, 네, 혹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걸 좀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변기는 8시, 그럼 안 되잖아요. 매번이죠. 용변을 보신 건 매번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이면 오른쪽에 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변기와 침대의 높이를 같게 맞추셔야 이동하시면서 낙상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1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수면 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2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3번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 해준다. 4번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5번 기저귀의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에는 떨어내고가 아니라 털이라고 써야 되겠죠? 털어내고 재사용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더라도 이동 변기도 사용할 수 있고 침상 변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를 쓴다고 계속 기저귀를 쓰시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기저귀가 어쨌든 거동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기저귀지만 부득이한 경우만 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문은 수면 시간 외에는 이외엔 아니죠.
네, 용변 보실 때는 창문 닫고 또 이게 여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대소변을 보고 나셔서 환기 차원에서 창문을 열어두셔야 되고 피부발적이 보이면 문지르시면 안 돼요. 두드려 주셔야지. 그래야 욕창이 번집니다. 기저귀 교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용변을 보실 때마다 기저귀를 교환하는 거지 뭐 3번, 4번 그런 횟수는 없습니다. 대변이 조금 묻어 있다 하더라도 재사용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42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3번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4번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5번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요. 예,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 날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뭔가 불편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소변 꽉 찼을 때 이렇게 마려운 느낌, 큰 불편함 있잖아요. 네,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으면 사실 소변이 그걸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가는 게 맞는데 약간 그런 어떤 묵직한 느낌, 불편한 느낌? 이런 걸 느꼈을 때는 아랫배 팽만감, 왜 아랫배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하냐면 유치도뇨관이 혹시 꼬이거나 또는 뭔가 막혀 있어서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런 불편감이나 통증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거 먼저 점검을 해주십시오. 라는 의도의 문제입니다. 자, 43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출혈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다. 2번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닦게 한다. 3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칫솔질하게 한다. 4번 칫솔로 혀에 깊숙한 데까지 닿게 한다. 5번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하게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문제에 혈액응고 장애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혈액응고, 예, 피가 굳는 거죠. 굳는 거에 대한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 예,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치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이고요. 칫솔 모는 단단하면 안 돼요. 부드러운 거. 칫솔 손잡이가 단단해야죠. 네, 칫솔질의 방향은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혀에 깊숙한 데까지 닦으면 막 구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칫솔질을 먼저 하시고 나신 다음에 치실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44번입니다.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2번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자게 한다. 3번 의치 세정제가 없는 경우 주방세제를 사용한다. 4번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5번 의치는 표백제에 담가 변형을 막는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계속 시험 문제, 최근에 기출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의치 세정제가 없을 때는 주방 세제를 대신합니다. 주방 세제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예, 마모제, 연마 마모. 예, 우리가 치약에는 연마 마모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칫솔질에 치약 묻혀서 많이 닦으셔도 치아가 많이 손상되죠. 예, 그러니까 주방 세제는 연마 마모제가 없어요. 그래서 의치 세정제를 쓰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네, 위치가 닳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주방 세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뜨거운 물에 담그시면 변형됩니다. 표백제에 담가도 변형됩니다. 자, 의치는 세척하신 후에 주무실 때는 끼지 않습니다. 취침 전에 예, 제거하셔서 용기에, 의치 전용 용기에 담갔다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제거한 후에, 그쵸? 네, 주무시고 나서. 이유는 잇몸에 휴식을 좀 주기 위해서, 그 압박으로 인한 불편감이 있죠. 네. 건조기로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물로 헹궈서 자연, 네, 건조를 삽입할 때는 건조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예, 이게 담가 놓으실 때는 물에다 담그셔야 되죠, 또. 왜, 물에다 안 담궈 놓고 그냥 두시면 또 뚜껑을 안 덮게 되면 습기가 다 수증기가 증발돼서 날아가서 그래도 또 변형이 되잖아요. 네. 다음 문제요. 자, 45번. 드라이 샴푸를 이용하여 두발 청결 돋기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로 모발을 적신 후 드라이 샴푸를 발라준다. 2번 머리때는 젖은 수건으로 닦아준다. 3번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사용한다. 4번 두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반복 사용은 안 된다.
5번 드라이 샴푸 사용 후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해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네, 두발 청결할 수 있는 방법이 드라이 샴푸를 이용하는 거고요. 드라이 샴푸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낼 때 오답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젖은, 물기, 수분 다 X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물로, 아니 물 없이 쓰는 게 드라이 샴푸잖아요. 젖은 수거, 아니 물 없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젖은 수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복 사용 가능합니다. 예, 때가 사라질 때까지 반복 사용돼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하실 때 쓰고 나서 빗질. 빗질 순서는 두피에서 모발 끝으로 가는 거죠. 그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답이 3번입니다. 46번.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1번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2번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3번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4번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 5번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네, 정답은 3번이죠. 발에서 허벅지 쪽, 말초에서 중심, 발만 그런 게 아니죠. 하지, 산지 똑같잖아요. 그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주는 이유는 정맥혈액. 예, 그러니까 심장에서 중심에서 말초로 산소와 영양소가 들어있는 혈액을 보냈다면, 그러면 대사 사용하시고 노폐물이 생겨요, 찌꺼기가. 그걸 다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돌려보내줘야 돼요. 예, 그런데 잘 안 돌아와요, 나이가 들면. 이게 순환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 쪽으로 노폐물을 정맥 혈액을 잘 보내기 위해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발에서 허벅지로, 손가락에서 겨드랑이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4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수액을 맞고 있을 때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이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일단은 수액이 나왔다. 수액이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 틀린 겁니다. 사실 진짜 이런 시험 문제가 구시에 나오는 문제죠. 예,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뭐냐면 이건 오지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지선이에요. 지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도 그것도 막 헷갈리다고 하시는데 저는 오지선에서 푸는 것보다 이지선을 푸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 원리만 알면요. 모든 문제는 이게 다 이지선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수액이 가운데 있는 걸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머리로 바꿔서 머리도 두 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지팡이요? 예, 앞에 있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왜? 제가 1200개, 1400개 문제를 만들어 봤지만 수액을 가운데에 3개, 4개, 5개 보기를 죽었다 깨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옛날에 문제풀이만 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집도 출간하고 CBT도 만들고 막 여전히 지금도 문제를 막 수정하고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아이 뭐 출제자 의도가 이런 거였네. 욕을 써도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 문제를 볼 때는요. 아, 이거 왜 어렵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출제만 하는 출제자는 아니니까. 자, 내가 알지는 학생 선생님들 입장에 와서는 내가 학생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그랬을 때 제가 드린 팁이 이겁니다. 수액 가운데, 머리 가운데, 지팡이 맨 앞에. 그렇게 먼저 찾으시면 세 개는 다 나가버려요. 그럼 일단 두 개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지선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려야 될 게 뭐냐면, 벗는다고? 이거죠. 네. 그 다음에, 마비가 오른쪽이라고? 자, 그럼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습니다. 그쵸? 벗을 때는 건강한 쪽. 그러니까, 오른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이 왼쪽 팔이네요. 왼쪽 팔 수액, 아이고, 이거 제가 문제 잘못 만드네. 얼른 고쳐야죠. 네, 얼른 고쳤어요. 아이고, 네, 제 순간 보는 순간에, 아이고, 선생님들 아까 제가 푸는 시간 드렸을 때, 너 우리 쌤 답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겠어요. 네. 자, 수정하겠습니다. 네, 수정이 왔어요. 네. 네. 이게 가운데 들어갔는데 흥분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순서가 나온 것도 잠깐만요. 이게 또 인간미 냄새 나는 거죠. 네, 네.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 완벽 못해요. 저도 실수 굉장히 많이 하니까. 네.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실수한 거는. 네. 자, 붙였으니까요. 답이 그럼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벗기는 쏘니까 건강한 쪽이니까 왼쪽 팔 벗고 수액 벗고 마비 쪽에 오른쪽 팔 벗고. 이게
대표적인 거죠. 이 개념은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입마,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머리와 쇄근 무조건 가운데 들어간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 다 풀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드렸던 문제는 이건 난이도 중정도 문제예요. 난이도 상문제로 가면 그런 문제도 출제됐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도. 네, 그러니까 뭐냐, 입고 벗고, 벗고 입고 두 개 다 찾으라.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잠깐 정지하시고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입을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들 직접 하세요. 지금. 네, 저만 갈 거예요. 선생님들 정지를 하고, 그쵸?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왼쪽 편마비라면 입고 벗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세요. 정지하시고. 거기까지 다 하시고 나면 그때 48번 문제 풀러오세요. 저 먼저 가겠습니다. 자, 48번 열심히 하고 오셨나요? 네, 아유, 대견합니다. 사실 하라는 대로 하시면 점수 진짜 좋아져요. 너울쌤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자, 48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자, 답 찾아주세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오늘도 교육원에서 이거 실습하고 왔거든요. 자, 제일 먼저 잠금 장치를 잠그고 그쵸? 발받침대를 올려주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시트, 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려주시고 그래도 다 안 접혀요. 그래서 양쪽에 팔걸이를 모아서 탁탁 접어주시면 휠체어가 접힙니다. 그러니까 가, 다나 4번이 정답입니다. 자, 49번입니다. 휠체어 이동 시 작동법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오르막길을 갈 때,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2번 문턱을 내려갈 때, 뒷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내려놓는다. 3번 울퉁불퉁한 길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4번 문턱을 오를 때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오른다. 5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앞으로 밀고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턱을 올라갈 때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그쵸? 그 다음에 뒷바퀴가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럼 정답이에요. 자, 오르막길입니다. 경사로 길을 갈 때. 그럴 때 어떻게 가나요?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갑니다. 자, 문턱을 내려갈 때는 어떻게 가나요? 뒤로 돌려가셔야죠. 네, 문턱을 내려갈 때는 뒤로 돌린 상태에서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뒷바퀴가 먼저 내려가고 앞바퀴가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울퉁불퉁한 길은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뒷바퀴로만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엘리베이터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라고요. 맞습니다. 여기도 빨리 안 풀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시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상황 그림. 이건 글씨가 아니라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표준교재 439페이지에 가면 쫙 그림으로 6개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만 잘 봐두시면 이 장면이 머릿속에서 착착착 연상이 돼서 그 그림이 딱 떠오를 거예요. 정답 찾기 수월합니다. 자, 50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한다. 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한다.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한다. 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정답 찾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나다라 푸는 문제 순서 찾는 문제 조금 어렵죠. 네, 천천히 가볼까요? 자, 첫 번째가 휠체어를 자동차 비스듬하게 놓는다. 그쵸? 네, 놔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놔주면 돼요. 건강 쪽에.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잠가는 잠가주셔야죠. 고정. 그래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두 발이 바닥에 지면에 닿게 하신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마비층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혀주시고, 그 다음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하셔서 자동차 깊숙이 앉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 그림인 거죠. 네, 요 그림의 장면을 한번 상상하시면 가나다라마 순서가 네, 충분히 머릿속에 떠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51번. 대상자가 보기를 취하는 경우에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1번 아랫배와 무릎 밑에, 2번 무릎 밑과 발목 밑에, 3번 가슴 밑과 아랫배 밑에, 자, 아랫배에, 그 다음 4번 아랫배 발목 밑에, 5번 가슴 밑 발목 밑. 네, 정답은 아랫배 하나. 이게 허리 앞구멍을 또 감소시키는 거죠. 발목 밑에, 네, 넙다리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것도 우리가 오늘 저는 실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업하면서, 자, 선생님들, 수건, 놓을 쿠션, 놓는 위치 잘 기억해 주세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다음이요. 52번입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는 네, 요거 선생님들 찾아주세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내려가는 순서니까요. 뭐 계단을 내려가든 네, 버스에서 내려가든 계단을 올라가든 버스로 올라가든 네, 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우리가 내려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팡이가 맨 앞에 있는 거 찾으면 무조건 두 개밖에 안 남는다. 예,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문제 출제할 때. 그래서 얘도 오지선 문제가 아니라 이지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어디가 먼저 내려가나요? 예, 불편한 다리, 마비 다리. 그래서 왼쪽 다리, 왼발을 먼저 내려갑니다. 그 다음 건강한 다리가 가는 거죠. 예, 이것도 그냥 보통 이렇게 뭐 지막원, 지건 막 이렇게 외우시는데 저는 사실 외우는 거 암기하는 거 이건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암기할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를 막 머리가 아프게 지막, 원식, 엄마, 지막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원리가 있어요. 원리. 자, 그럼 어떤 원리냐? 올라가는 것부터 해볼까요? 자, 선생님들 잘 보세요. 힘이 있는 게 끌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힘이 없는 게 끌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맨 앞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이걸 안 외워도 다 아시잖아요. 그 지팡이가 가고 힘이 있는 건강한 다리가 불편한 다리를 끌고 올라가시면 돼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럼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 건강한 다리랑 마비 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받쳐야 될 건 뭔가요? 당연히 건강한 다리가 받쳐야 되죠. 왜 건강한 다리를 먼저 내려가면 꼬꾸라지잖아요. 떼굴떼굴떼굴. 예, 그러니까 마비 다리 네가 먼저 내려가. 건강한 다리 내가 뒤에서 받쳐줄게. 그래서 지팡이가 내려갔다면 마비 다리를 내려보내고 건강한 다리가 따라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를 하시면서 시험에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 암기는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르신들 지팡이 딱 잡고 계신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계단으로요. 지팡이가 건강한 다리가 마비 다리가 세요. 응? 어르신이 그래요? 본인이 더 잘 아시면서. 그래서 어르신 지팡이 가시고 어르신 상자 딱 보시고 오른다리 가시고 왼다리 가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야 어르신이 좋아합니다.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이거는 네,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셔야 되거든요. 오래 가는 건 암기가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그래서 왜 올라갈 땐 이런 식으로 가지? 왜 내려갈 땐 이런 식으로 가지? 원리를 좀 이해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멀리 차후까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 53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철제로 된 것, 2번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 3번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4번 콘센트의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 5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네, 그림과 같은 복지용구는 목용 리프트죠. 네, 요거 충전용 배터리 사용합니다. 그래서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이용해 쓸 수 있는 거고요. 아, 이거 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철제로 되면 안 돼요. 녹이 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등받이 각도는 고정이 아니라 언제든지 유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고요. 수동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버튼으로 자동으로 찍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죠?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해서 전원 물에 들어가서 전원 쓰기가 어렵거든요. 콘센트요. 충전은 배터리를 이용하는 걸 사용하셔야 되겠죠?
54번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대상자의 안전한 식품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달걀은 깨끗이 씻어 전용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2번 두부는 따뜻한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한다. 3번 고구마는 냉장 보관한다. 4번 사용하고 남은 채소는 데친 뒤 한 번 먹을 양을 담아 냉동 보관한다. 5번 조개류는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 냉동 보관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야채는 데친 뒤에, 그쵸? 이렇게 소분을 해서 냉동을 보관해 오래 먹을 수 있는 거죠. 달걀은 씻으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두부는 냉장 보관은 맞는데요. 따뜻한 물이 아니라 찬물에 담가서. 고구마는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 아니죠? 자, 조개류 같은 경우에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은 후에 냉장, 냉동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자, 55번.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2번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3번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 속을 사용한다. 4번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5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재봉선이 없는 시트. 예, 재봉선이 있을 때 혹시 눌려서 욕창이나 피부 손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리털 이불은 햇볕이 아니라 그늘에서 말려주셔야 되겠죠. 면은 햇볕, 오리털 이불 같은 경우 또 양모 이런 건 햇빛에서 말리면 예, 털이 이렇게 쪼그라들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늘에서 말려주셔야 되고요. 자, 푹신한 매트리스보다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면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백엔잎도 마찬가지죠. 네, 백엔잎도 네, 습기 먹을 수 있는 거 하면 안 되고 그건 엄청 축축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침대 커버. 자, 이불은 담요나 이불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세탁 교체한다. 자, 그럼 커버는요? 3-5일에 시트 베개 커버 가보시면 3-5일에 한 번은 세탁해서 햇빛에 말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시험 문제 많이 등장했던 거 감염 대상자의 모포와 베개는 커버를 씌워서 커버만 매일 교환한다. 네, 이거가 최근에 시험 문제 연속으로 났던 거죠.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6번. 냉동식품의 해동 과정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해동한 경우는 1번 따뜻한 물로 헹구어 해동한다. 2번 미리 냉동실로 옮겨서 천천히 해동한다. 3번 해동한 식품이 남은 경우 다시 냉동한다. 4번 냉동 채소나 만두는 상온에서 해동한다. 5번 급하게 해동할 경우 재료에 물이 직접 닿도록 흐르는 물에서 해동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미리 냉동실로 옮겨서 천천히 해동해준다. 네, 좋은 방법이죠. 자, 따뜻한 물로 하지 않아요. 네, 해동할 때 따뜻한 물로 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해동한 식품이 남았다. 그럼 세균의 위험성이 증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냉동하지 않고요. 자, 냉동 채소나 만두 같은 경우에는 냉동 상태로 조리와 해동을 함께 합니다. 자, 급하게 해동할 경우에 재료에 물이 닿지 않도록 밀봉한 후에 흐르는 찬물에서 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57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요양보호사 그림같이 그리던 할매랑 싸웠어. 내가 색칠하려고 하는 색연필을 계속 가져가잖아. 자, 했을 때 대상자 1번. 그러게요. 그 어르신이 욕심쟁이네요. 2번. 어르신이 하려는 색연필을 가져가서 속상하시겠어요. 3번. 그럴 때는 얼른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4번. 서로 양보하면서 하셔야지 싸우시면 안 돼요. 5번 색연필이 많으니 더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공감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거 이렇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어르신이 하려는 색연필 자꾸 가져가셔서 어르신 아주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기분이 좋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감정을 알아주는 게 공감이거든요. 자, 58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2번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말한다. 3번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한다. 4번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5번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효과적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거. 이 중에 바람직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5번. 나머지는 다 바람직하지 않은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59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며 원칙을 정해둔다. 1번 언어장애, 2번 시각장애, 3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4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 5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그죠? 네, 정답은 시각장애입니다. 이미 전달이 어려울 때는 만져본,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만지는 촉감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방향. 사실 시각장애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방향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거나 원칙을 정해두거나 시계 방향으로 위치를 설명하거나 이런 거 나왔을 때가 사실 시각장애의 정답이거든요. 요번에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에서 내용이 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진압력도 언급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혼합 세트로 하는 게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60번.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쓰레기를 주워와서 싸울 때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두기, 주워온 물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기, 노인이 할 수 있는 일로 주의 환기하기. 1번 환각, 2번 수집증, 3번 우울, 4번 섭식장애, 5번 수면장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 힌트가 있죠. 쓰레기를 주워왔어요. 수집증이죠. 예, 그냥 두셔야 돼요. 이거 엄청 막 위험한 물건이거나 그러지 않을 때는 예, 그냥 주워온 물건에 대해서 허용해 주시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요즘 제가 최근에 시험 보신 분들이 저한테 문제 주시는 것 좀 보면 와, 치매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예, 교재 없는 거의 뭐 교재 없는 예시를 가지고 시험 출제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치매신들의 대처법에서는 주의환기법 잘 기억해 두시고 공통점을 찾아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강사인 저도요, 어떤 상황의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대처법에 공통점은 있었거든요. 대안들. 그래서 그런 거 집중해서 이렇게 공감해준다, 주의 환기시켜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수업 시간에 강조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공통점을 찾으셔서 원리를 기억해 두시고 시험 문제의 상황과 예시는 그냥 구시원 수제자에게 맡겨주세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개념을 아는 분들은 정답을 맞출 거거든요. 그렇게 다가가셔야 돼요. 응. 자, 61번. 대상자의 손에 오물이 묻었는데 닿지 않고 밥을 먹으려고 할 때 나아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경우는 1번 매번 손 닦으라고 말하는 것도 힘드네요. 2번 손을 닦지 않고 밥을 드시려고 하니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돼요. 3번 손을 닦고 밥을 드시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4번 손을 닦는 것이 그렇게 싫으신가요? 5번 제가 손 소독제를 다른 것으로 바꿔드릴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뭐 치매 상황만 교과서에 없는 걸 내는 건 아니에요. 의사소통도 교과서에 없는 예시 많이 냅니다. 공감도 예시 없는 거 내죠. 나전달법도 예시 없는 거 내죠. 네, 그런데 나전달법 원리만 아시면 또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있는 상황 그대로 설명해라. 그쵸? 오물이 묻었는데 안 닦고 먹으려고 하시는 게 상황이잖아요. 여기. 예. 그랬을 때, 예, 그 상황이 나한테 오는 영향이 뭔가요? 이렇게. 건강한 어르신이 건강해질까 봐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그 느낌, 그게 느낌이 걱정이죠. 제가 많이 걱정되거든요. 4단계 바램. 손을 좀 닦고 드셔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르신? 그런데 요양보사 시험 문제는 4번의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왜? 3번까지 3단계를 써도 지금 정답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나전달법을 헷갈려요 라고 하실 때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어르신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입장을 바꿔서 공감법도 나전달법도 입장 바꿔 생각해 주시면 답이 좀 잘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어르신이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요양보호사 이야기 들었을 때 기분이 상하지 않으면서 태도를 행동을 바꿔줄 것이냐 이게 지금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단계가 길어요, 길어. 그러니까 긴 문장을 최대한 줄여도 이렇게 세 개로다가 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100%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푸시는 가능성이 정답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단계 세 개를 해야 되니까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단계 세 개에 들어가는 중심 단어. 아까 제가 불러드렸어요. 네,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면 앞으로 대감기 하시면 제가 한 마디 나올 겁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개념 정리입니다. 자, 62번.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으로 가져간다. 2번. 약물을 복용한 후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3번.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4번. 증상의 변화에 따라 약의 양을 조절하여 제공한다. 5번.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부작용이 나타나시면 바로 메모해서 병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기 복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관찰되시면 약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약을 먹는다고 침생에서 절대 안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그 꾸준히 먹는 거죠, 매일. 빠지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변화에 따라 약의 양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요. 의사랑 상의하셔야 되는 거고, 줄이고자 할 때도 기관장 허락을 받는 게 아니죠. 처방하신 의사와 상의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63번.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번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자, 3번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번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 예, 갈아주셔야 돼요. 치매 말기가 되면서 삼키는 거, 막 목에 있는 그런, 예, 이 삼킨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폐가 있어요.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열량을 좀 늘려주셔야 되고요.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줄 수는 없어요. 네, 배고프면 호소할 때는 음식을 충분히 줄이는 게 아니라, 호소할 때마다, 네, 대안법을 쓰셔야죠. 네, 그릇을 좀, 네, 좀 이 밀장구를 바꿔놓는다든지, 먹었다는 걸 다르게 표시하게 해서 네, 그걸 확인하게 하신다든지 그쵸? 또는 먹었다는 식기를 보여준다든지 뭐 아니면 어르신이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교환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손잡이는 크고 무거운 거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64번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2번 약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한다. 3번 온수가 나오는 소꼭지는 빨간색을 표시한다. 4번 채소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5번 유리로 된 물건은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3번 온수가 나온 속지는 내 눈에 확 띌 수 있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안쪽에 잠금장치가 설치되는 게 아니죠. 네. 안쪽에 잠금장치 설치해 놓으면 못 열거나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안에서 갇히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시고요. 약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을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성은 좀 줄여야 되겠죠. 환경적으로요. 채소 모양의 자석도 떼어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부착하지 않고요. 유리로 된 물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에 자물쇠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이런 곳에 딸을 보관해 주시는 것이 안전 환경입니다. 자, 65번.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물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딸을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자고 한다. 3번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고 알려준다. 4번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하며 모른 척한다. 5번 딸이 어제 다녀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만든 문제였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요. 네,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을 진짜 한 번만 상상하면 되게 가슴이 아려오고 아플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일단 문제 행동에서는 쥐환기가 답으로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게 딸 생각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다른 걸 이렇게 집중하실 수 있게 어르신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 있으면 노래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네, 좋아하는 음식도 좋고 이렇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 그게 주의 환기죠. 그런 대안법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66번 대상자가 밤에 깬 후에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은 1번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2번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4번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게 한다. 5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따뜻한 우유를 제공해서 이게 수면 유도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5개 중에서는 제일 근접한 답입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막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침실을 바꿔준다. 2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4번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5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벗으라고 했으니까 잠옷을 벗으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뭐가 문제가 있는지가 사실 문제 행동도 잘 들여다보면요. 어르신의 삶 속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원인 없이 문제 행동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인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성질을 내는 거고요. 아, 내가 원하는 게 1번인데 자꾸 돌봄자는 2번, 3번, 4번을 하고 있으니 어르신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답답할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 행동도 원인을 찾아보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시선을 밖이 아닌 안을 들여다보는 거. 왜 잠옷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혹시 잠옷이 젖었나? 혹시 잠옷이 불편한가? 어디가 좀 걸리적거리시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일단 진짜 좋은 돌봄의 대처법이거든요. 저는 이건 문제를 떠나서 이런 태도가 요양보호사한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이요. 자, 68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을 해서 요양보호사를 꼬집고 주먹으로 치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2번 힘으로 제압하며 진정시킨다. 3번 방 안에 혼자 있게 하여 행동을 수정한다.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5번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시킨다고 경고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해준다. 예, 요 신체적인 폭력, 신체적인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하실 때가 있죠. 네, 그럴 때 그 어르신의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다. 또 내가 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대안법에서 정답을 찾는 거죠. 네, 4번이었습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2번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3번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4번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5번 억제대를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 4번 마당을 함께 거니며 산책한다. 예, 지금 있는 그 환경, 이것도 쥐환경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걸 다른 쪽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이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크게 무리가 없는 이상 가자 그러면 가고 네, 원하시는 대로만 해드리면 문제가 터지지 않거든요. 그런 의도에서 좀 답을 찾으세요. 여기는 네, 쥐환기. 그거가 정답을 뽑았습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2번 일시적인 행동이므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번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4번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서 자석을 배치한다. 5번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요양보호사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거리 두기를 하셔야죠. 네, 자석을 좀 배치시켜서, 이거는 이제 어떤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을 좀 제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도요. 네, 어르신한테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막 경고를 하고 다 안 들어요. 그럴 때는요. 그래서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요인이 있었을까? 옆에. 아, 그럼 좀 거리 두기를 하면 좋겠구나. 그런 문장에서 대안법을 찾는 거죠.
자, 71번.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중단한다. 2번 높은 톤으로 분명하게 말한다. 3번 대상자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가정한다. 4번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는다. 5번 대화가 끝난 뒤 마무리 인사는 생략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말기이어서 말은 하실 수 없으나 듣기는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듣고 있다 가정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응답하지 않더라도 듣고 계시니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높은 톤 말고요. 좀 낮은 톤으로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을 분명히 해주시면 되고요. 신체 접촉 스킨십 필요하죠.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비언어에 대한 의사소통법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끝난 뒤 마무리 인사 해주셔야 돼요. 듣고 있어요? 시작 인사, 마무리 인사 빠지지 않고 하시는 것이 치매 말기 대상자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자, 72번. 일반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단계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를 살펴본다. 나, 상황을 판단한다. 다, 가족 또는 기관장에 보고한다. 라,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났던 문제죠. 제일 먼저 뭐부터 상황을 판단한다. 그 다음 대상자 살펴보시고 응급처치를 실시하시고 네, 가족이나 기관장에게 꼭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73번.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탁자 위로 올라가 몸을 보호한다. 2번 탁자가 없을 경우 선자세로 대기한다. 3번 창문 근처 등 깨지기 쉬운 곳은 피한다. 4번 전기와 가스 밸브는 열어둔다. 5번 건물 주변으로 신속히 이동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창문 근처 깨지기 쉬운 곳은 피해 주셔야 되죠. 깨져서 막 떨어지면 이렇게 상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려 주셔야 돼요. 선자세로 막 서 계시면 안 되죠. 이렇게 웅크려 주시는 자세고 가스와 전기와 가스밸브 항상 잠궈 주셔야 되고 이동이 필요할 때 이동하셔야 돼요. 그런데 건물 주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터, 아무것도 없는 거, 운동장 또는 견고한 건물 이런 거가 조건이 붙어야지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자, 다음이요. 74번. 대소변이 묻은 의류를 처리할 때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장갑을 착용한다. 2번 오염이 약한 경우 맨손으로 처리한다. 3번 문질러서 세탁한 후 비표백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를 돌린다. 4번 대소변이 심각하게 묻은 경우 버린다. 5번 하루 종일 모았다가 한 번에 버린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질러서 세탁한 다음에 비표백제를 사용해서 세탁기 돌려주시면 돼요. 자,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장갑을 착용하다가 물로 손을 닦으셔야 되고 오염이 약하더라도 맨손은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대수변이 심각하게 묻었다. 이거죠. 이렇게 문질러서 세탁하고 비표백제를 사용하시면 되고 하루 종일 모았다가 한 번에 아니요. 즉시 또 오래 내비두면 흡착돼서요 안 닦여져요. 네, 폐기물 묻었을 때 되도록이면 즉시. 자, 75번. 급성 저혈압이 발생한 경우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다리를 높인 자세로 눕혀주는 이유는 1번 구토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2번 불안과 공포를 줄여주기 위해서, 3번 창백해진 피부색을 회복하기 위해서, 4번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5번 차가워진 손발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쇼크 자세죠. 급성 저혈압이 와서 다리를 높였을 때 쇼크 자세. 심장과 뇌로, 그쵸?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머리에 산소가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심장으로도 가야 되고. 그래서 다리를 올려주는 거죠. 자, 76번. 대상자가 경련을 하는 경우에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 꽉 조여준다. 2번 이마를 뒤로 젖혀 기도 유지를 한다. 3번 대상자를 붙잡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며 살핀다. 4번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5번 대상자 머리 아래에 딱딱한 곳을 대준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넥타이, 보헤지어, 뭐, 몸에 조이는 거, 호흡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다 풀어주셔야 되고요. 자, 경련을 하실 때는 기도 유지 고개를 뒤로 젖히시면 안 되잖아요. 옆으로 돌려서 침이 입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이 침이나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면, 네, 질식도 질식이지만 흡입성 폐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끔 이동하지 않습니다. 네, 경련하는 사이 대상자 이동하지 않아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 치워주시고 조용히 살펴보셔야 되고 머리에 딱딱한 거, 아니 딱딱한 거 위험해요. 부드러운 거 이런 걸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77번. 가슴 압박 수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대상자가 정상적인 호흡과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에 회복 자세로 오른 것은 1번 좌위, 2번 앙하위, 3번 우측이, 4번 보기, 5번 반자위. 정답은 3번 우측이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그림으로 출제됐다고 최근에 몇 번 제가 받았거든요. 기출 예, 보시는 선생님들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옆으로 측이가 아니라 우측이 오른쪽을 쳐다보고 누우셔야 돼요. 그래야 심장이 덜 눌리거든요. 그래서 측이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우측이 오른쪽 쳐다보고 옆으로 누운 자세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그림 문제도 충분히 잘 푸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78번.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 압박 자세로 오른 것은 제 문제집에서 그대로 캡처를 해갖고 와서 선생님 한번 찾아주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할까요? 네, 정답 몇 번입니까? 네, 3번입니다. 자, 일단은 가슴 압박 부위가 있어요. 흉골의 하단 2분의 1 지점. 그쵸? 예, 여기는 배도 아니고, 아이고, 또 엎드려 놨네요. 그쵸? 네. 그럼 요거가 이제 다 맞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 팔꿈치가 쫙 수직으로. 여기도 맞네요. 구부러지가 틀렸고요. 지금 여기 왜 틀렸을까요? 자, 지워볼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둘 다가 맞는데 손가락이 가슴에 닿으면 안 되죠. 이게 손가락이 닿지 않게 손꿈치로만. 그래야만 갈비 흉골뼈, 갈비뼈가 골절 나는 걸 우리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여기도 시간 드릴 테니까 우선 선생님들이 찾아주세요.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나요? 전원을 켭니다. 도착했어요. 전원을 켜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뭐를 할까요? 패드를 부착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할까요? 리듬을 분석을 하죠. 심장 리듬을 분석해야 되죠? 자, 분석하고 나서 체세동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체세동 눌러줘야죠. 자, 비키세요. 모두 비키세요. 이렇게 하고, 확 전기를 넣어주는 거죠. 뻑 버튼을 눌러서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나요? 즉시 다시 심폐소생술을 내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합니다. 정답 1번이죠. 이제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자, 80번 마지막 문제. 이거는 문제 사례에서 냈던 문제입니다. 제가 누누이 해설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치매 문제 15장 사례가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80번에만 안 나오는 것 뿐이지. 네, 그래서 앞에 치매 문제 행동에서 거의 대부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잘 풀어주셔야 돼요. 자,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심리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침을 뱉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1번 침을 뱉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2번 부드러운 말로 안정감 있게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3번 낙상이 될 수 있으니 앉아있으라고 말한다. 4번 시끄러운 소리로 자극해서 환경적 자극을 준다. 5번 멈출 때까지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배회도 신체적인 욕구의 어떤 이유 때문에 배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배고픔, 배설, 불편함 이런 것들. 그런 걸 먼저 점검해 주시고 나서 그것도 아니다 그럼 다른 어떤 이유나 원인에 맞는 대응법을 찾아보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실기도 너울샘의 문제집에서 네, 뭐 한 두세 개 빼고는 다 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좀 쓴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80문제까지 다 풀어보셨고요. 네, 너울샘은 또 준비해서 예, 다음에 또 이론 실기로 올지 아니면 기출 문제가 또 많이
모아주고 있거든요. 네, 모으면 또 4탄을 준비해서 우리 선생님도 만나 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시고 이렇게 80번까지 같이 봐주신 선생님들 모두 모두 감사하며 네, 너울쌤은 화이팅! 합격 응원하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